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STP 툴킷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 툴킷이란 건 뭐냐면 STP 자체에 이제 많은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제 프로토콜들 모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공구 박스 있지 않습니까? 공구 박스들. 우리가 이 일할 때 공구 박스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공구 박스 있게 일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구 박스 역할을 해주는 이런 툴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옵션 같은 역할인데 이게 없으면 이제 STP의 이런 기능적으로 할 때 기능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사실 이건 최초는 이제 시스코에서만 제공하다가 현재는 이제 다른 벤더들도 다 유사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게 대체하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제가 아마 지지난 시간 수업일 때 한번 설명드린 컨버전스 타임을 계산하는 기술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다 했죠? 예, 세 가지 삼총사 있다 했죠. 패스트 세 가지. 예, 업링크 패스트, 포트 패스트, 백원 패스트에서 얘는 이제 단말이 연결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얘는 업링크 스위치가 이렇게 업링크가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장애 났을 때 절체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거라 했고요. 맞죠? 얘는 이제 간접 링크일 때 50초에서 30초로 줄이게 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얘들은 즉시 가능했는데 얘는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이렇게밖에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뭘 배웠습니까? RSTP라는 게 배웠죠. RSTP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녹여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RSTP에서는 사실 이게 포스트 패스트 아니고 원래 개념은 뭐라 했죠? 이 포트 패스트가 아니라 엣지 포트라는 포인트 투 포인트 링크 중에 엣지 포트라는 개념이었는데 시스코는 이제 명령 혼동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플로지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랑 이 단방향 리쿨이나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챕터에서 계속 이것들을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앞쪽에 컨버전스 타임을 빠르게 한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게 포워드 되는 데까지 굉장히 지연이 레이턴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이 나머지 기술들은 이제 어떻게 뭘 때문에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씩 파트를 나눠서 제가 이제 설명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 개요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2계층으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보면 여기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단말들이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연결하면 단말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 단말들이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의미로 접속이 영어로 액세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을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액세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접근을 하는 레이어. 그래서 요 스위치를 뭐냐면 액세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스위치들은 전체 다 무슨 스위치다? 이 액세스 스위치다. 액세스 레이어의 액세스 스위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상위 레이어 보면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트래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중화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토플입니다. 여기 가장 레커멘디드 되고 오면서 가장 보편적인 컨디션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액세스 레이어하고 요쪽 레이어들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요쪽 레이어들은 뭐냐 하면 요쪽 레이어들 이 상이 이렇게 나눴을 때 요 레이어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라 하기도 하거나 때로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어그리게이션이란 건 뭡니까? 어그리게이션이란 거는 모으다는 뜻이고 디스트리뷰션은 반대로 분배라는 뜻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용도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단말이 이쪽을 통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각각 개별 액세스 스위치 트래픽이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는 개념은 어그리게이션이라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몰렸던 트래픽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의 또 어그리게이션 레이어의 스위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하면 요쪽에는 트래픽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요 밑에 쪽이 포트가 100메가 포트면 요쪽으로는 원지 포트 같은 거 씁니다. 왜냐하면 요게 단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겠죠. 이렇게 많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 트래픽들이 다 모여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니까
물줄기가 모이듯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고가 포트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고 스피드를.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제 그런 것들 다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백본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고성능의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쓰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저성능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성능 스위치를 우리가 디자인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고성능 스위치 얘들 둘이는 원래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얘가 장애 나버리면 모든 통신이 끊겨버리니까 항상 이렇게 이중화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화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발생한다 했죠? STP 또 루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하면 요쪽이 요 상단의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STP 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쪽 스위치를 뭐냐면 STP 세컨더리 루트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루트란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 녀석이 죽어서 돌아가셨을 때 얘가 루트 스위치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얘를 프라이어리티를 얼마나 줬냐면 제일 높은 뭐 0을 주고 얘를 4096에 우리 배순이가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어쩌면 얘를 4192로 주거나 얘를 4096을 주거나 얘를 8192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혹시 얘가 죽었을 때 백업할 수 나머지 애들은 프라이어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떻게 하냐면 다르게 또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하면 얘를 루트를 하는데 요 상단에 보면 얘가 VLAN 10이고 얘가 VLAN 20이고 3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VLAN 10하고 20에 대해서는 루트로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가 VLAN 30에 대해서는 얘가 루트를 할 수도 있다 했죠. 그럼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VLAN 10하고 20에 대해서 얘가 프라이어리티를 4092로 주고 30에 대해서 좀 낮게 8192로 주고 얘는 반대로 VLAN 10과 20에 대해서는 4096보다는 8192를 주고 이거보다 좀 나쁘게 VLAN 30에 대해서는 요보다 높은 4096을 줘서 어떻게 한다 했죠? 서로 VLAN 10과 20에 대해서 10, 20에 대해서 얘가 루트 스위치를 하고 30에 대해서 루트 스위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부하를 분산시켰다 했죠. 예, 분산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스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하고 20일 때는 얘가 루트 스위치니까 이렇게 하고 이쪽을 블락을 시키고 이렇게 많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참 연결이 이렇게 당연히 돼 있고요. 예비로 링크는 돼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대부분 스위치 일반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합 랩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제 기본 구조에서 제가 이제 뭘 설명드리냐면, 자, 이렇게 이제 요까지 이해하셨을 거고 조금 간략하게, 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이렇게까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말이 있는데, 자, 이런 STP 동작 구조에서 이제는 뭐가 이제 문제냐? 이쪽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죠? 액세스 레이어의 액세스 스위치, 이쪽을 디스트리뷰션 또는 AGG 어그리게이션 스위치 레이어 스위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이 단말을 딱 붙였을 때 지연이 있다 했죠. 지연. 이게 이 지연이 뭐였냐면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 STP일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listen run forward에서 30초가 걸렸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RSTP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얘가 처음에 딱 연결했을 때 얘가 BPD를 한 3번 정도 보내본다 했죠. 그 단말되는 스위치가 아니까 BPD를 응답 안 오고 그러면 얘가 보내고 나면 아하, 얘는 바로 엣지 포트구나 알고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헬로 패킷을 한 3번 정도 보낸다 했죠. 3번 보내니까 3번 정도 보내고 나니까 2초마다 3번 보니까 6초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런 상태로 넘어간다 했죠. 런에서 포워드 되니까 15초 정도 걸리니까 약 21초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STP에 비해서는 9초 정도는 줄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이 뭐라 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포트 패스트. 근데 이게 STP일 때는 우리가 원래는 포트 패스트란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RSTP에서 명시 RSTP에서는 이걸 엣지 포트라고 표현해야 한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명령어를 똑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포트 패스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RSTP 넘어갔더라 원래 엄격한 의미는 엣지 포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단에는 요걸 사용해서
딱 붙였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뭐냐 있냐면 이제는 이제 이 룹 토폴로지를 해서 이 루트 스위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루트 스위치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 우리 STP에서 이 루트 스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치 루트 스위치는 회사의 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뭘 결정한다 했죠. 뭐 타이머 정보도 결정했고, 예전에 토폴로지 변화가 발생하면 토폴로지 변화에 대한 정보들도 관리하고, 얘가 이제 BPDU에서 안에 있는 루트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RSTP일 때 조금 역할이 약해졌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역할을 하는 이 루트 스위치가 혹시라도 바뀌어버리면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4096이라는 게 있고 여기 8191을 루트 프라이어리티를 해놨는데, 여기 누가 실수로 이렇게 스위치를 실수로 아니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위치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얘 스위치 프라이어리티를 0으로 해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뭐냐면 얘가 뭐가 되죠? 얘가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낮으니까 얘가 루트 스위치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전체가 얘가 루트 스위치다. 전체가 다 토폴로지가 바뀌어버려야 돼. 얘를 루트 스위치 바라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보면 RSTP라 할지라도 이 사이에 보면 그 프로포즈 어그리먼트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단절되고, STP일 때는 롤이 바뀌면서 굉장한 많은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결국 누가 실수로 이렇게 장비를 붙여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잘못해서 초보 엔지니어가 그냥 스위치 연결하면 되지 하고 붙여버렸는데 얘가 루트가 되면서 전체가 토폴로지가 사장이 바뀌는,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굉장히 큰 여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하고 실수로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단말을 이렇게 연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몰래 스위치를 탁 설치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 밑에 바라로 이렇게 딱 떠서 얘는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버리면 어떠냐면 이 상태에서 스위치는 뭘 뿌립니까? 이렇게 BPDU를 뿌리죠. 얘도 BPDU를 뿌릴 거고, 그럼 원래는 이 단말 입장에 이쪽에는 단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BPDU를 뿌리지만 얘쪽은 BPDU가 이렇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얘가 들어오면 얘도 뿌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요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비인가 스위치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불법적인 루트 스위치가 될 애를 막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항상 그 스위치는 단말 연결되더라도 계속 BPD를 이렇게 뿌립니다. BPD를 뿌리면 얘가 뭐냐면 패킷을 캡처를 쫙 해요. 단말이 캡처를 딱 하면 어떠냐면 BPDU 정보 안에 보면 뭐가 돼 있죠? 뭐 타이머 정보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이 안에 루트 스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죠. 루트 스위치의 프라이어리티 이런 정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뭘 알 수 있냐면 루트 스위치 프라이어리티가 지금 4096이네. 내가 여기다가 이게 프라이어리티 0인 놈을 붙여버리면 되겠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 정보가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 단말 쪽으로 이걸 보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 쪽으로는 차라리 BPD를 안 보내면 안 될까? 이 토폴로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지금 말했던 이런 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토픽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단방향 링크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 단방향 링크로 인해서 루프기 발생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루트 스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루트 스위치고 이쪽에 블락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끔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 이게 링크는 이쪽 양쪽에 다 정상으로 인지가 됐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광 케이블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게 커넥터 같은 데서나 아니면 케이블에 케이블에 물리적인 만약에 문제 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오다가 한 요 정도로 오면 이제 스위치가 딱 수신해서 얘를 해석할 수 있는데, 얘가 커넥터 케이블에 손실이 너무 발생해서 뭐냐면 이렇게 보냈던 신호가 마지막에 도착할 때 거의 이렇게 먼지처럼 잡음처럼 깔려서 도착하면 스위치가 이거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뭘 보냅니까? 이렇게 BPDU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보냈는데 이게 어떠냐면 이 링크가 마치 이렇게 단방향 링크처럼 이쪽으로 오는 것들이 항상 약해져 버리니까 커넥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신이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업 상태적으로 돼 있는데도
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계속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린다 했죠? 안 오면 일반적으로 우리 STP 같은 경우에는 맥스 에이지 타이머까지 기다린다 했죠. 예. 그래서 맥스 에이지 타이머까지 기다리고 RSTP일 때는 얼마 기다린다 했죠? 예, STP일 때는 타이머인 맥스 에이지만큼 기다리다가 안 오면 20초 동안 기다리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다 했죠. 얘가 이제 루프를 풀고 얘가 이쪽을 포워드를 이제 시켜버린다 했죠. 근데 이제 RSTP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RSTP는 맥스 에이지보다는 뭐냐면 3번의 헬로우 타임이었죠. 3번의 헬로우 타임 동안 안 오면 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2초 곱하기 3번 6초였죠. 좀 더 빠르게 된다 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얘는 안 오는 겁니다. BPD.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죽었구나 해서 얘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블락을 안 하고 이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 이게 포워드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는 뭐냐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는 안 왔지만 실제 이쪽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뭐냐면 얘 입장에서는 계속 블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루프가 다 포워드가 생깁니다. 블락 포트가 한 개도 없다 보니까 루프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런 단방향 링크에 의한 루프.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은 우리가 현실 쪽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이런 커넥터나 케이블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정말 거의 발생 안 하지만 이 발생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아버립니다. 루프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들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발생했는지. 자, 그래서 이런 단방향 링크에 대한 루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있으면 탐지를 해야 될까요? 탐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TP가 이런 식으로 블락으로 루프를 방지했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술들 이제 저희가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트 패스트는 앞에서 했는데 제가 이걸 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냐면 이 포트 패스트 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BPDU 가드라는 기술하고 BPDU 필터라는 기술에 한 번 더 이게 계속 언급이 됩니다. 요것들이 사실 요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 단말 쪽에 제가 아까 이해했던 게 뭐냐면 요게 빠르게 했던 게 포트 패스트라고 했다면 얘들이 비인가 스위치를 붙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요걸 방지하는 기술이 BPDU 가드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BPD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얘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터플레이 정보를 아니까 이거를 차단하는 기능이 BPDU 필터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들이 다 어느 단에가 연결되냐면 이 단말이 연결되는 결국 이 포트 패스트가 구현이 되는 단에 같이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여기 설명드리고 그 다음 걸 이걸 아셔야지 뒤에 거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 하시는 거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STP일 때는 이렇게 30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연결하면 물리적으로는 에러는 L2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뭘 했죠? STP가 돈다 했죠. 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린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RSTP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예, 3번의 헬로우를 일단 보내보고 응답 없으면 얘가 엣지 포트라 해서 얘가 바로 런으로 넘어간다 했죠. 그리고 포워드에서 이게 15초 총 21초가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RSTP는 무엇은 상태가 없죠. 예, 리슨 상태가 없다 보니까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STP는 이렇게 리슨 상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보시면 IEE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래피드가 아니니까 요걸 보시면 이게 일반 STP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블락포트에서 즉시 포워딩 상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를 바이패스 하는 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단말에 연결되면 스위치 연결하면 절대 안 된다 했죠. 스위치 연결하는데 즉시 포워드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루프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랑 관계없는 이 단말 쪽에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치우고 스위치를 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포트 패스트 해놓은데 그럼 즉시 또 얘가 이렇게 즉시 포워드 돼버리면 이게 루프 돌 수 있지 않아요 하는데 얘가 이 포트가 BPD를 딱 받는 순간 어떠냐면 이 포트 패스트는 설정 안 한 것처럼 포트 패스트를 이렇게 적용 안 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세팅은 요건 TCM BPDO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STP하고 RSTP하고 STP일 때는 우리가 토폴로지가 체인지란 거 뭐라 했죠? 토폴로지란 거는 우리가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아니면 단말과 이렇게 연결 상태를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 토폴로지, 버스 토폴로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STP에서 이런 토폴로지 연결이 변했을 때가 있습니다. 토폴로지 체인지라고 해서 이 토폴로지 체인지란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TP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뭐 장비가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면 갑자기 있던 장비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자 이렇게 추가가 돼버리면 이제 추가되면서 여기 포트가 업이 될 거고 사라지면 이쪽이 다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경우를 다 STP는 뭐래 토폴로지 체인지로 본다 했죠. 그래서 STP는 업 다운 되는 모든 경우를 토폴로지 체인지로 본다면 얘는 어떻게 언제나 본다 했죠? 예, 업 되는 경우를 본다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루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 변화를 보지만 얘가 죽었을 때는 있는 놈이 죽으면 루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토폴로지가 이렇게 체인지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두 가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토폴로지가 변했을 때는 기존의 맥 테이블에 포트 1에는 얘가 연결되고 포트 2에는 뭐 다른 스위치가 연결돼 있고 이러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맥 테이블에는 어디 포트 1에는 뭐가 있고 단말 1이 있고 포트 2에는 뭐 단말 2가 있고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보니 이걸 다 일단 플러딩해서 삭제한다 했습니다.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스위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스위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트래픽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뿌려버린다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더러워진다 했죠. 이건 플러딩이 난다 했죠. 자 이거를 언제는 안 한다 했죠. 우리가 RS 포트 패스를 딱 설정해 놓으면 얘는 단말이 연결된 포트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얘는 스위치 간에 연결하는 토폴로지랑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얘가 컴퓨터가 꺼지고 딱 죽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런 토폴로지 변화라고 간주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 토폴로지 변화라는 게 스위치뿐만 아니라 단말 모든 걸 다 포함해 있는데 이 포트 패스트를 해주면 단말 쪽 연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켜지고 꺼지고 하더라도 얘가 물리적인 연결 토폴로지가 변했다도 얘는 STP 관점의 토폴로지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무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게 플러딩 감시해서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래서 세팅하는 법은 두 가지라 했죠. 인터페이스에 세팅하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설정하는데 얘가 포트 패스 디폴트란 모든 액세스 포트에 된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요게 이렇게 해서 쇼인 스페인트 디테일 하는데 포트에 하면 이렇게 뜨고 포트 패스트 디폴트 글로벌로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활성화할 때는 명령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원래 이렇게만 입력하는 게 뭐냐 인터페이스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다가 노를 붙이면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디세이블 이거 왜 있냐 노가 있으면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몰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모든 액세스 포트에 다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해당 포트는 내가 이거를 뺄 거야 그런 의미로 그래서 글로벌로 세팅했을 때 특정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익스클루드 배제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들어간 걸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게 각각마다 상황을 알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루프가 발생하지 않는 트렁크 포트에도 제가 적용 가능하다 했죠. 예를 들면 어떻게 라우터가 연결된 포트나 아니면 이렇게 가상화 단말과 연결된 포트들은 이렇게 트렁크 그래서 우리가 원래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연결은 뭐로 연결한다 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렁크로 LGA VLA니까 트렁크로 연결하고 TTTTT 단말이 연결되는 거는 뭐냐 액세스로 연결하고 요 구간에 주로 포트 패스트를 줘서 빨리 포워드 시킨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라우터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라우터도 다시 라우터도 이쪽 포트도 어떻게 된다? 포트 패스를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라우터에 있을 때 포트 패스를 적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트렁크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렁크는 스위치와 스위치 연결한 트렁크 포트에는 이렇게 설정 안 하고 다 액세스에만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라우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해서 VLAN 만약 여기 10 VLAN 10, 20, 20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액세스로 설정할 수도 있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액세스로 포트 패스트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VLAN별로 필요하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뭘 한다 했죠. 여기 서브 인터페이스를 나누는데 F0-0.10, F0-0.20 이렇게 해서 서브 인터페이스를 나눠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이쪽을 해서 VLAN 10인 트래픽 20인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면 태그를 달고 들어오면 10은 이쪽 F0-10 쪽으로 보내고 20은 20으로 보낸다 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에서 10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서 다시 20인 들어왔다가 얘가 10으로 돌아가야 되면 이렇게 간다 했죠. 10을 달고. 그래서 결국 이쪽에 뭐냐면 태그를 단 거와 태그를 단계 들어가고 나오게 하니까 이 포트가 뭘로 돼야 된다? 이때는 요게
한가닥 했을 때는 트렁크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루프의 이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트렁크로 해서 트렁크지만 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단말이 있는데 요즘은 가상화 기술이라서 버추얼 머신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CPU, 램,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기존에는 이렇게 윈도우 OS 하나만 깔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요즘 뭐 대표적인 게 OS 깔고 요 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깝니다. 하이퍼바이저를 깔면 이 안에다가 다양한 OS를 리눅스, 뭐 윈도우, 맥 이렇게 하나의 단말에 여러 개를 OS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CPU, 램, 하드를 얘들이 자원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VM, Virtual Machine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냐면 이 안에 단말들이 마치 3개가 있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내부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얘가 태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VLAN 얘는 10번, 20번, 30번에서 이렇게 태깅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단말 서버지만 여기다가 트렁크를 설정할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는 PC나 라우터 등에서 연결할 때 이럴 때 쓴다. 그래서 특히 요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연결이 일반적 트렁크지만 루프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는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트 패스트 하면 최근에 이제 엣지가 저절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RSTP일 때는 뭐라 했죠? 포인트 투 포인트 엣지 포트를 포트 패스트라고 했죠. 원래 엣지 포트라는 말인데 우리가 명령으로는 기존 STP와 호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포트 패스트를 그냥 간단히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가끔 보면 이렇게 했는데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폴트 바로 안 들어가요. 엣지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RSTP일 때는 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도 쇼론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엣지랑. 그래서 엣지의 그 의미를 RSTP에서 엣지 포트를 하기 때문에 포트 패스트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패스트는 하더라도 제가 말했지만 계속 BPD를 뿌리고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뭐라 했죠? 계속 얘가 포트 패스트는 계속 이렇게 BPD를 뿌리게 됩니다. BPD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악성이 있는 이가 해커가 또 공격자가 연결됐을 때는 이 토폴로지 루트 스위치가 누군지 정보를 다 알게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 아예 안 보내면 안 될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오는 기술이 뒤에 나올 거지만 BPDU를 아예 보내지도 않는다, 차단한다는 의미로 BPDU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단말이를 연결할 줄 알고 포트 패스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포트 패스트를. 근데 이 상태에서만 스위치를 누가 불법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BP도 이렇게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면 즉시 포워딩 되는 그런 포트 패스트 기능이 결국 안 됩니다. 여기 즉시에 잘못되는 이 STP 기능이 결국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노멀한 상태로 해서 다시 이렇게 상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말 연결된 스위치가 연결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막는 기술이 뭐냐면 BPDU 가드라는 기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술을 우리가 포트 패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죠. 포트 패스트 환경에서 이게 뿌려지니까 얘들이 토폴로지를 알게 되고 포트 패스트 환경에서 이렇게 단말 연결 줄 알았는데 BPDU를 받았으면 BPDU 가드를 해서 경비원을 세우는 겁니다. 가드 경비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BPDU가 들어오면 너 이거 막아버려 이렇게 해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 패스트가 설정했을 때 이게 이제 시스코 스위치 문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만약에 허브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포트 패스를 양쪽 다 설정해 놨다 해볼게요. 우리가 단말만 연결될 줄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이 몰래 이렇게 허브를 붙여놨습니다. 허브를 단말 연결되고 허브를 딱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너 실수로 관리자가 이렇게 있다가 실수로 이때 관리자가 이때 포트 패스가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루프가 없지 않습니까? 끊어졌으니까.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딱 연결하는 순간 얘는 뭐냐 포트 패스니까 즉시 포워드가 되죠. 즉시 포워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죠. 자기가 보낸 BPDU가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다 보면 이쪽 루프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STP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포트 패스 설정된 포트 BPDU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차단한다 했죠. BPDU 롤에서. 그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차단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포트 패스를 걸더라도 결국 이렇게 BPDU 수신하면 결국 그 STP의 정상적인 그 필터링 과정에 의해서
그 토폴로지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개 포트가 있으면 낮은 포트 쪽이 살리고 높은 포트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STP의 제일 끝에 보면 1순위가 우리가 루트까지 코스트고 루트까지 코스트 합이고 두 번째가 마지막 센더의 BID 브릿지 ID 세 번째가 마지막 센더의 포트 아이디 않습니까? 포트 아이디. 그래서 포트 아이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서 높은 포트들이 차단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딱 연결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루프가 굉장히 빨리 돕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 스위치에 연결된 나머지 포트들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드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U가 100%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루프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순간 이게 그 즉시 이렇게 그 BPDO 받자마자 차단하기 전에 그 룹 짧은 시간이지만 CPU가 순간적으로 얘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멘붕 나듯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조금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하지만 결국 알아서 얘가 잘 빨리빨리 하게 된다. 그래서 포트 패스 쓰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더라도 결국은 차단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요약을 한번 쭉 해보면 자 글로벌 세팅은 우리가 인터페이스 레벨에서는 이렇게 설정하면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포트 패스 디폴트. 그럼 이거는 뭘 설정해서 all access 포트 모든 액세스 포트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려면 show span tree interface detail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모드 이렇게 모드 바이 디폴트 이렇게 디폴트는 이렇게고 이건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노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노로 하시면 되고 글로벌일 때는 어떻게 돼? 특정 포트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글로벌일 때 모두 다 설정하고 싶으면 no spanning tree port best defau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spanning tree port best default 하면 이 전체 글로벌 전체가 다 설정되고 글로벌일 때 특정 포트만 하고 싶으면 이거 살려놓고 이렇게 특정 포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BPD를 수신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 바로 레귤러 STP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STP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주 짧게 한번 랩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요거는 그 패킷 트레이스가 아니라 EVNG라는 툴인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치하는 법이나 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패킷 트레이스가 좀 더 편한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랩을 구현해봤습니다. 여기서 자, 얘가 다 RSTP 환경이고 얘가 루트고 얘가 프라이드 409 얘가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PC가 연결되어 있는데 1-0 포트를 한번 볼게요. show interface status 이렇게 보시면 인터페이스 0 포트가 disable 이제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show run interface G 자, 패킷트리에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안 하고 이렇게밖에 안 먹습니다. 근데 얘는 저렇게 실제처럼 저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먹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 스위치가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인터페이스 G1-0을 노 셧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 셧하고 show spanning tree 인터페이스 G1-0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블락 디스카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한 6초 정도 있다가 이제 뭘로 간다 했죠? 얘가 이제 그 러닝 상태로 이제 좀 지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그 단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RSTP이기 때문에 리슨 과정이 없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G0-1번 포트도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PC를 보시면 얘도 셧다운이 있는데 얘는 제가 포트 패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인터페이스 G0-1을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이렇게 걸고 여기는 엣지라는 이렇게 추가적인 명령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옛날 스위치 이렇게 하면 됐는데 여기 엣지를 넣어줘야 될 때 있으면 이게 안 넣어주 기본적으로 넣어주면 엣지거든요. 안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엣지인데 엣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0-1번 포트 두 번째 요 PC는 제가 이제 엣지를 걸었네요. 요 포트를 한번 살려볼게요. G0- no shot 이렇게 한번 해보면 show spanning tree show spanning tree 인터페이스 G0- 얘는 얘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블락이 안 됐을까? 제가 포트 0-1을 셧다운 안 했었나요? 디스퓨트 엣지가 왜 돼 있죠? 잠깐 볼게요. 자, 0-1번 서스펜 인터페이스 G0-1 자 0-1이 셧다운 돼 있었네요. 노 셧. 0-1 포트 H가 됐죠. 볼게요. 쇼 스패닝 트리 인터페이스 0-1
자, 이렇게 바로 포워드가 돼 있죠. 예, 제가 조금 헤맸는데 실수로.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로 포워드 돼 있고, 그리고 이거 확인할 때는 뭐냐면 show spanning tree interface G0 이렇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 디테일을 입력해 주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포트 패스트 엣지 모드라고 이렇게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포트 패스 걸어주면 즉시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이제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인터페이스 0질에서 no spanning tree 어떻게 하면 된다? 그 포트 패스트 엣지 이렇게 해주시면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인터페이스 레인지 G 여기서 두 번 G0-1 레인지 G1-0과 G0-1 요 두 개 포트를 제가 둘 다 셧다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셧다운 해보겠습니다. 둘 다 셧다운 한번 해보고 쇼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0-1 셧다운이고요. 1-0도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얘기한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 디폴트를 한번 해볼게요. 디폴트를. 자, 디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글로벌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레인지 G1-0 G0-1을 제가 no shutdown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글로벌하게 양쪽 다 그 기본적으로 그 바로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ource penalty 인터페이스 G0-1 이렇게 하면 바로 포워드했죠. 여기 바로 업된 거 바로 올라왔죠. 예. 스패닝 그 때문에 포트 패스트가 글로벌하게 먹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ource penalty 인터페이스 G0-1 이렇게 보고 디테일을 붙여주면 여기 보면 얘는 바이 디폴트로 됐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바이 디폴트로 됐고 얘는 1-0 글로벌 설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 디폴트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나중에는 이제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글로벌 돼 있을 때 빼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no 하면 안 된다 했죠. 스패닝 트리 폴트 패스트 뭐라 했죠? 여기서 disable이란 걸 하면 전체 중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show spanning tree 인터페이스 G0-1 그 한번 볼게요. 자, 디테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BPD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BPD를 31, 34 이렇게 보내줘. 얘가 2초마다 하나씩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들이 계속 이쪽으로 뭘 보내고 있다? BPD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고 있으면 얘가 그걸 계속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차단하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거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랩을 보여드리면서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